지방자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지방자치 공약을 비교 검증해봤습니다. 광양 커뮤니티 센터가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예술고 설립 계획까지 무산되면서 광양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시문화예술센터 건립 계획을 부결시켰습니다. 해당 상임위는 위치가 부적절하고 특혜 시비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해 순천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광양만권의 추가 발전소 건설 계획이 지역 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본격적인 반대 행동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호남 민심 쟁탈전이 선거운동 초반부터 뜨겁습니다. 전통적 지지 기반부터 다져놓고 세를 확산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다녀간 지 하루 만에 이번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광주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번 대선은 촛불과 함께한 정권 교체냐, 부패 기득권의 정권 연장이냐의 대결이라며 확실한 정권 교체에 함께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광주공항을 옮기고 그 자리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새로운 공약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재를 양성할 한전 공대를 에너지밸리에 설립하겠습니다. 문 후보의 유세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골 국민통합위원장과 김웅용, 김성한 전 타이거스 감독도 함께했습니다. 하루 앞서 광주를 찾은 안철수 후보는 IT 강국을 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다졌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주장하며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도 호소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 주신 것도 호남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을 만들 시간입니다. 선거 초반 두 후보에 잇따른 호남 방문은 전통적인 지지 기반에서 우위를 차지해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세를 확산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히 역대 대선과는 달리 호남 민심이 양분된 상황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겠다는 시도로 읽힙니다. 이처럼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상대를 흠집내려는 양측의 네거티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오늘 전남 동부권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박 대표는 오늘 여수와 순천, 광양을 차례로 방문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전문가는 안철수 후보뿐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더 이상 호남이 홀대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당에 입당해 정권 교체와 여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20년이 넘은 지방자치는 여전히 이할자치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지방 분권 의지를 비교해봤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방 분권이나 지역 균형 발전을 공약에 명시한 후보는 3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정치 권력 개혁의 방식 중 하나로 지방 분권을 제시했습니다. 광역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전국에서 확대하고 지방행정과 연계해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을 도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방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 체제를 벗어나고 지역별로 지닌 기존 물적, 인적 토대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시군구별로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지방검찰청장의 주민직선제 도입과 상수도와 도로, 도시가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제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역균형 발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별도의 예산 없이 법률과 제도 정비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방 분권에 대한 설명 대신 국가 단위 큰 그림만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전남 지역 선거인 수가 지난 대선보다 늘었습니다. 선관위가 작성한 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19대 대선 전남 선거인 수는 157만 1,833명으로 18대 대선과 비교해 4만 3,341명이 늘었으며 선거인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여수시로 23만 5,529명, 가장 적은 지역은 구례군으로 2만 3,563명이고 최고령자는 119살인 진도군 고군면의 조동금 씨입니다. 선관위는 오늘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오는 27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합니다. 포스코가 지역 환원 사업으로 건립해 광양시에 기부 체납한 커뮤니티 센터가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예술고 설립도 무산되면서 안정적인 센터 활용안을 찾는데 광양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 2001년 300억 원을 들여 건립한 광양 커뮤니티 센터. 건립 이후 포스코에서 운영하다 2008년부터 광양시로 운영권이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센터 내 수영장과 목욕탕 외에 일부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운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센터 내 비어있는 공간은 전체 면적의 30%인 3,900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그동안 여러 공모를 통해 호텔이나 유소 호스텔 등 다양한 활용안을 모색해봤지만 수년째 확실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상권과 중복되지 않고 시민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 시민단체와 심도 있게 논의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커뮤니티 센터 시설을 리모델링해 도립 예술고를 입주시키려 했지만 예술고 위치가 바뀌면서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우선 노후화된 기존 수영장 등 기반 시설을 새로 개선하고 최근 유치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입주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커뮤니티 센터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에 3억 1천만 원을 들여서 수영장을 개보수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해 지어진 광양 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센터 활용 방안을 놓고 시민 문화 공간으로서의 공익적 기능과 운영 적자 탈피를 통한 수익 창출의 두 갈래길에서 새로운 해법 찾기에 광양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 지역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어린이 테마파크 타당성 용역 보고회에서 당초 계획돼 있던 동물원과 농촌 체험마을로는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힘들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놀이와 테마 체험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테마파크 대상지로는 백운저수지와 구봉산 정상, 중앙근린공원 등이 제시됐으며 접근성과 관광 연계성을 고려해 최적의 테마파크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사업의 하나로 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올해 1분기 영업 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호전됐습니다. 포스코 측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5조 772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60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철강 부문 이익 증가와 비철강 부문 계열사의 고른 실적에 힘입어 전분기와 비교해 189%가 증가했습니다. 포스코는 철강 가격 상승과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증가로 올해 전체 영업이익률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광양에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까지 영향권에 들어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항 인근에 조성 중인 한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에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우드칩 같은 목재 연료를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발전 용량은 220메가와트, 3만 3천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온실가스 최다 배출 지역에 발전소 건립 계획이 가시화되자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뜨거운 공기를 생산해내는 이런 발전소를 짓는다는 게 우리 지역에 사람 살지 말라는 말과 사업자 측은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 방안까지 제시하며 주민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광양 그림 같은 그런 환경 설비를 해서 향후에는 광양만권 전체가 그 환경 오염물이 낮춰주는 현상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 여건에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의 영향으로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반경 10km 안에 여수와 순천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광양읍과 그리고 율촌, 고략 주민들이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순천의 신대지구도 아주 큰 영향을 줄 건데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산단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발전소 건설 철회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거액의 부동산 매입 등으로 특혜 논란을 빚었던 순천시의 문화예술센터 건립 계획이 시의회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순천 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시의회 행자위는 9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용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데 따른 예산 부담과 시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을 부결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순천시는 문화예술 거점 공간 확보를 이유로 상사면 502 인근의 한 사설 수목원을 매입해 문화예술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논란과 특혜 시비가 제기되었습니다. 고흥군이 관내 하수 처리장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 확충에 나섭니다. 고흥군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오는 6월까지 국비 등 6억 4천만 원을 들여 공공 하수 처리장 안에 200kW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화 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4천여만 원의 전기료 절감은 물론 소나무 10,000그루의 식재 효과가 기대된다며 공공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적성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여객 운송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관련법에 따라 운전 적성검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기존 18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교통안전공단이 부적격 운수종사자로 적발한 20명과 이들을 고용한 15개 운송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고 관련 법에 따라 사업 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광양시의회가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섰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260회 임시회에서 진수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대학생 등 20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현재 전국 24곳의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을 가까이 하는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가 원 테이블 원 플라워 한 책상 꽃 하나 운동을 전개합니다. 순천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산업을 지원하는 취지로 원티 원F 캠페인을 확산시키기로 하고 우선 시청사 내부에서 시범 시행할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특히 꽃을 가까이 하는 문화가 지역 주력 산업으로 내건 정원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2017 전남과학축전이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광양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증강현실 체험과 3D 캐릭터 만들기 등 100여 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드론 비행대회와 창의력 경진대회 등도 함께 펼쳐집니다. 경찰과 소방서도 과학수사대 체험과 심폐소생술 교육, 천체관측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노동단체가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의 부당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교육당국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는 오늘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 돌봄 전담사들이 근로시간 단축 계약을 강요당하고 업무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도교육청이 학교장애 재량을 핑계로 돌봄 전담사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 지침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올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착수합니다. 순천 상공회의소는 율촌 산단 근로자들의 무료 통근버스 운행과 기숙사 임차료 지원을 정원 조성 인력 양성 등 5개 분야에서 315명의 인력을 양성해 실제 취업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관계자는 지역 산업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초점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